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올 상반기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운영업체를 입찰로 선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금액은 210억 원 규모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초 입찰 공고가 제안서 제출 하루 전 돌연 취소됐고 평가 배점과 심사위원단이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종합단지입니다. 하루 재활용품 40여 톤과 음식물 쓰레기 180여 톤을 처리합니다. 위탁 운영업체를 정하는 첫 입찰 공고가 뜬 것은 지난 2월. 계약 기간은 3년, 금액은 210억 원 규모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제안서 접수 하루 전 입찰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중단 시각은 저녁 7시. 제안서 접수 15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 공고가 난 것입니다. 취소 공고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정한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삭제한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참가 자격만 바뀐 게 아닙니다. 나흘 뒤 다시 난 입찰 공고에서는 평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하루 재활용 처리 물량 만점 기준이 36톤에서 20톤으로 보유 경력자 기준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력으로 만점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재활용 선별률 기술 능력은 만점 기준이 60%에서 50%가 됐습니다. 창원시의 지난해 재활용 평균 선별률은 63%, 올해 목표가 70%로 지난해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기준을 만점으로 삼았습니다. 평가위원들도 새로 뽑았습니다. 입찰 공고를 취소하면서 평가위원도 추가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추가 모집이 아닌 신규 모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전문가 80명이 접수한 상황. 창원시는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 평가위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또 한 명이 더 줄일 수 있으냐. 그분들 가지고 다시 엎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관련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찰에 앞서 창원시 내부 회계부서 계약심사와 감사관실 일상감사까지 이미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위법한 것이 없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금지 사료 방식이 하나에 있는 건 강제합니다. 50톤. 하지만 최종 입찰 결과 창원시 예상과 달리 경쟁은 없었고 지역업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존의 위탁 운영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최종 금액은 입찰 예정가의 95% 수준, 3년 전 낙찰가 84% 수준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공개에 맞춰 경남의 준비 상황을 진단하는 연속 기획입니다. 신공항의 승객과 화물을 처리하고 신공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배후도시 건설이 필수인데요. 경남은 창원과 김해, 거제시가 산업과 관광, 물류를 선도하는 중심 지역으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물동량은 연간 여객 2,300만 명의 화물 33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공항 종사자들이 머무를 숙박과 주거시설, 공항 밖의 화물 처리, 연관 산업시설을 갖춘 배후도시 개발은 필수입니다. 배후도시에는 거제시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공항 20분 이내 거리에 추진 중인 장목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배후도시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배후도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확대 지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300만 제곱미터 규모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진해신항과 신공항을 복합 개발할 배후도시를 진해구에서 찾고 있고 해상도로로 거제와 연결되는 마산, 구산 지역도 검토 대상입니다. 인프라가 좀 더 편리해진다는 거, 항만하고 신공항하고도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다 하는. 배후도시는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가 빨라지고 기반시설 건설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당초 주변 개발 지역 구역은 신공항 반경 10km 이내로 한정됐고 경남은 대상지의 85%가 바다여서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반경 10km가 넘어도 대통령령으로 주변 개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경남의 개발 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는 공항 반경 20km 이내에 있는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밀양과 양산시까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공항 효과를 선점하려면 공항 착공과 함께 배후도시 개발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 경상남도는 올해 말 배후도시 개발 방향과 구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최대 30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불법 다단계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불과 7달 동안 모집한 피해자는 6,600여 명, 피해 금액은 1,100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의실 내부 빼곡히 모인 사람들, 자리가 부족해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상자산 투자업체의 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1.5% 대리보너스와 300% 수납마켓을 견딜 수 있는 자산, 이거가 바로 현재 상장된 코인입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3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등 주요 사업 내용은 실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또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또 이제 추천비 같은 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은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 22명을 검거하고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7달 동안 모집한 투자자는 6,600여 명, 피해 금액만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당 대부분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때 이 조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사 전력의 범행을 했던 사람으로 확인됐고, 이렇게 유사 전력의 범행을 통해서 학습된 그런 수법으로 이들은 투자금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고 대포 통장을 쓰며 자금 추적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21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사기 일당의 추가 범죄 수익도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온라인 금융사기,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단체 대화방, 이른바 리딩방에서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주부 A씨는 최근 15만 원으로 2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유명 자산관리사가 투자 자문 서비스, 속칭 리딩으로 투자를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유명 자산관리사의 신분증 사진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홍보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그걸 봤을 때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의 지시를 받고 한 금융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A씨. 1,000만 원을 투자해 하루 만에 5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익이 너무 커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닷새 동안 이들에게 보낸 돈은 9,500여만 원. 6,600을 보내라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게 내가 당했구나. 이후 확인 결과 주식거래 사이트는 가짜였고 유명 자산관리사의 신분증도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융당국 조사나 세금과 수수료 등을 언급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짧은 기간 투자를 도와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광고 문자는 무시할 것을 당부합니다.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신고된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 보장 약정 자체는 불법이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같은 곳에서 이제 업체의 등록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속칭 리딩방 피해자 가운데 80%가 40대 이상으로 중장년층과 고령층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가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내일부터는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이 29도를 보이는 등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31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하동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거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고성이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합천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거창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비교적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오늘 2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35일 만에 다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우주항공청 법과 관련해 오늘 13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의견 청취 뒤 25일 종합토론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결론이 나면 늦어도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오늘 25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항공기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경영관리 등 17개 분야로 100명 이상 뽑을 예정입니다. 카이는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채용 마감 전인 21일에는 온라인으로 직무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가 개발한 초소형 위성 진주셋1이 우주 발사를 위해 그제 미국으로 운송됐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크기 진주셋1은 미국 우주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에 탑재돼 올 연말 우주로 발사된 뒤 지구 사진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경남농업기술원 공무원 2명이 수차례 외부 강의를 하면서 연가 등을 내지 않고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또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 폐수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지 않고 지정 폐기물 보관 기간인 45일을 초과해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